안녕하십니까. KNN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6월 8일 날씨입니다. 오늘 최고기온 93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4도로 일교차 크지만 비교적 높은 온도로 오후에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6월 9일 날씨입니다. 8일보다 최고기온 2도 상승해 98도 기록하며 폭염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뉴욕 일원의 주요 한국어 신문에 실린 로컬 뉴스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탑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4개 고교 졸업반의 한인 학생들이 수석을 차지했다는 그 뉴스인데요. 버겐 카운티 4개 고교는 그 팰리세이즈 파크의 김유나 양, 글렌락의 그레이스 킴, 그리고 노던 하일랜드의 조앤 킴, 그리고 리치필드의 천예인 양 등이 수석 졸업생들입니다. 이달 말에 실시되는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각자 할 예정입니다. 김유나 양은 미국에 온 지 4년 만에 수석 졸업에 영예를 안하고 조앤 킴 양은 하버드대 합격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천혜인 양은 미시간대에 진학하게 됐군요. 이 한인 학생들의 경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한인들이 많이 찾는 플러싱이나 퀸스 그리고 엘림허스트 병원 등의 환자 만족도가 평균 이하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어제 운영하는 병원 비교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입니다. 플러싱 병원은 10점 만점에 9 내지 10점을 받은 비율이 43%에 그쳐서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24%포인트나 또는 주 평균보다 16%포인트나 낮은 것입니다. 엘림허스트 병원과 뉴욕 퀸스 병원도 각각 56%와 52%에 머물렀습니다. 그 옆에는 그 환자 설문조사 결과의 그 도표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만족도 세 번째에 있는 만족도에 볼 때 플러싱 병원은 43%로 떨어져 있고 엘머스트 병원은 56%, 뉴욕 퀸스가 52%, 병원 화장실 청결도는 플러싱이 60, 엘머스트가 58, 퀸스가 뉴욕 퀸스 병원이 63%로 낮게 나와 있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북부 뉴저지를 타겟으로 하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전국 소매연합에 따르면 미국에서 업소나 창고를 털거나 화물을 노리는 절도 사건으로 매년 150 내지 3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북부 뉴저지 창고가 많은 카슈테트가 있죠. 거기에 제약품 창고가 털리면서 수백만 달러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그 동부 지역에는 업소와 화물을 실은 선박들이 많이 정박하는 그런 항구가 많죠. 엘리자베스 항구라든지 그 뉴욕, 뉴저지가 주요 범행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제약이나 의류, 신발, 골프공, 또 에너지 드링크, 전자오락기기 등이 주요 절도 품목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뉴욕시가 노인 보행자 순환지대라는 제목인데요. 트라이스테이트 트랜스포테이션 캠페인이 지난 7일 발표한 뉴욕, 뉴저지, 커네티켓 3개주 보행자 사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맨하튼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4.8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브루클린이고 한인 인구가 밀집해 있는 퀸즈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노인 사망 교통사고가 모두 44건으로 10만 명당 3.54명이 숨진 셈입니다. 그 옆에는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브루클린으로 5.52, 애틀랜틱 카운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맨해튼이 4.88로 3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길 건너실 때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에는 오늘 무보호법
위반 단속이 심해진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무브 오버법은 뭐냐면 옆으로 비켜서라는 내용이겠죠. 운전자가 이 도로변이나 갓길에 비상 깜박이나 경광 등을 켜고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경관이나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차량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한 차선 더 떨어져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차선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 반드시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위반할 경우는 $85 추가 요금을 포함해서 최소 $335에서 최대 $485의 벌금과 함께 벌점 2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운행하시다가 앞에 단속 경찰이 있을 때 천천히 가거나 옆 차선으로 무브 오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사는 별거중 부인의 망치 휘둘른 그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뉴욕 얘기는 아니고 멀리 뉴저지의 한인사회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70대 한인 노인이 별거중인 부인에게 망치를 휘둘렀다는 얘기입니다. 74세인 김모 할머니가 67세인 부인 김모 할머니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뒤에 도주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지인들에 따르면 교회 출석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그동안 그 폭언과 구타가 잦아서 김 할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그 할아버지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세 번째 기사는 뉴저지 고교생이 정시 졸업률 전국 최고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그 하이스쿨 드롭아웃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만 제대로 해도 괜찮은 거죠. 뉴저지주가 주내 고교생의 정시 졸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죠. 2008년 기준으로 주내 고교생의 86.9%가 정시 졸업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은 좀 떨어지는군요. 71.8%로 전국 30위에 올라서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주별 고교 졸업률 순위가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지금은 아니고 2008년도 기준입니다. 그 도표에 보면 1위가 뉴저지, 2위 버몬트, 3위 위스콘신, 4위 노스다코다, 5위 아이오와, 6위 커네티컷 이렇게 나와 있는데 뉴욕은 10위권에는 나와 있지 않군요. 한국일보 네 번째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팰리세이즈 파악에 그 감시 카메라,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포트리도 바로 뒤따라가는군요. 마크 소콜리지 포트리 시장이 최근에 감시 카메라 설치 업체인 아메리칸 트래픽 솔루션 그 관계자들과 만나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포트리의 신호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면 주법에 따라서 $85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타운 정부의 독자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벌점 규정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경로 대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뉴저지 경로 대잔치 입장권이 배부됐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의 경로 대잔치를 향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경로 대잔치 행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경로 대잔치의 입장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입장권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등 MK 경로 대잔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은 MK 경로 대잔치가 기대된다며 무료 입장권 배부에 연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신경 쓰셔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인 잔치 해주셔서 그냥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엄청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이 방송 프로가 참 우린 희망이 돼요. 한인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MKTV에서 이렇게 여러 노인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경로장치는 노인들인데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MK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대잔치는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드 팍 파인플라자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려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7일 뉴욕 지역 한국어 정규반 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7일 뉴욕에 위치한 정규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We've been very excited to be able to br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language to our school. We were the only high school in the Bronx that offer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 And we have 2 classes. We have approximately 40 children who've been taking it this year. They've been really excited to take it. I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language for your additional foreign language class. And I hope really kids and parents enjoy Taekwondo because you chose Taekwondo as a physical training. But I think Taekwondo brings people to spiritual training too and then discipline. 장학금 수여에는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총 13개 학교 중 11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300와 함께 그중 9명은 한국에 이중학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That means, for those of you who don't speak Korean, which is probably a little bit here, my mom included, it means I like the Korean language.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연도가 한국어를 듣는 3년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 11명과 지도교사 및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해 장학금 수여를 축하했으며 김영목 총영사가 격려사와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한국어반 장학증서 수여를 계기로 뉴욕을 포함한 미 전 지역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수업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올해로 제9회째를 맞이하는 포틀리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이 지난 5일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종 볼거리와 이벤트로 흥미있었던 현장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제9회째를 맞이하는 포틀리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이 지난 5일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포틀리 메인스트리트 선상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문화축제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품과 수공예품들이 전시 판매됐고 2곳의 야외 상설 무대에서는 뮤지컬 공연과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다채로운 이벤트와 예술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I'm at the Fort Lee Festival and it's a beautiful day out. I came out with my daughter and my husband Paul. We're having a very good time. She's dancing. Good music, good food. It's a wonderful festival. Like families get together, we socialize, get to know one another in the community. It's beautiful. 이날 행사에는 할리 데이비드슨 모터사이클 쇼가 포틀리 공영 주차장에서 선보여 큰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푸드코드를 포함해 약 100여 개의 간이 점포가 개설되어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축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문화 행사로 해서 저희 주민들과 조금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콩물패에서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반응이 너무 좋았고 대포틀리 한인회 윤지성 회장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해 미 주류 사회에 포틀리 한인회를 알리기에 힘썼습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 제9회 포틀리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은 따스한 봄 햇살 속에 이웃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이 됐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오늘과 내일 뉴욕 일원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 쿨링센터가 일제히 문을 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맨하탄을 기준으로 오늘은 96도, 9일은 100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이틀에 걸쳐 쿨링센터를 개방해 냉방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폭염 대처 요령으로는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선스크린을 바르고 모자를 쓰며
물을 많이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 청소년들이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13분을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미디어 활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인종 청소년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미디어 사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3시간을 미디어 사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백인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8시간 36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보건학과장인 프레드릭 짐머만 교수는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부모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녀들 생활에 관여하기가 힘들 경우 미디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현재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현재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추운 길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TVK를 통해 미 서부 지역의 동포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LA 한인 정치 단체들이 내년에 열리는 한국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우편 투표와 추가 투표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국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정치 단체들이 내년 열리는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한국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와 LA 민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 재외국민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당의 자생적 성격을 띠는 두 단체가 힘을 모은 것은 의례적이지 않는 일로 230만 재외국민들의 주권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를 지원하는 단체가 됐든 또 민주당을 지원하는 단체가 됐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재외국민의 그 주권과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 성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절차의 편의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지휘서를 전달해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등록과 투표, 추가 투표소 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투표소와 절차 간편화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원하는지 또 누가 반대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더 노력을 해서 이분들도 찬성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관련된 법 개정을 할 시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또 선거법 개정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인단체들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요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 동포사회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경로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대잔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공연으로 성대한 경로대잔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저지에서는 6월 15일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 플라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다채로운 경로잔치 행사가 열려 어르신들께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인의 피부에 맞춘 클리어 레이저 스킨 클리닉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확장 오픈하면서 오는 6월 11일 토요일에 오프닝 행사를 엽니다. 레이저 시술 상품권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01-944-0808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선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칼리지보드 주관으로 올해 11월 치러질 SAT 한국어 시험을 앞두고 무료 시험 준비반을 내달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개강합니다.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무료 시험 준비반은 뉴욕에서는 플러싱 제1교회에서,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합니다. 대포트리 한인회가 이달 21일 오후 6시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More Than Myself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자기 자신보다 지역사회를 먼저 위하는 생활태도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내용을 전하려고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로 사우스브롱스 고교 교장과 하버드대학 합격생 스티븐 김군 등 청소년들의 역할 모델이 될 만한 한인과 타인종들이 패널리스트로 초청됐습니다. 평안도민회는 지난 2일 회원 30여 명이 모여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헨리차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도 도민 고국 방문단이 도민회 창설 이후 가장 많은 35명이 정부 초청으로 고국을 방문한 데 이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귀국 보고에서는 현 총사를 비롯해 판문점과 민속촌, 청와대 등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의 다른 회의 도중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로 청와대에 도착해 300여 명의 재미동포들과 모두 악수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어떤 날 그녀들입니다. 이 책은 요즘 젊은 세대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는 컬럼니스트 겸 인생 카운슬러인 임경선 작가가 인생 상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애 처음 펴낸 연애소설입니다. 9개의 단편으로 채워진 이 책은 사랑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멜로드라마에서 기대하는 화려한 연애 성공담이나 어릴 적 동화책에서 읽었던 백마탄 왕자와 잠자는 공주의 해피엔드가 아닌 실제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첼 변호사님께서 배드책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배책은 사기로 경찰서 신고할 수 있을 경우는 은행에서 돌려받은 체크 카피와 수표를 받을 시 당시 그 본인 신분을 증명한 아이디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매매가 일어난 그 주변 경찰서나 아니면 그 체크가 발행된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 그 주변 경찰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발행한 사람에게 바운스나 그 체크 상황에 대해 언지로 주거나 돈을 가져오라는 권고 또는 권유 등의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 범죄를 의식한 협박 등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